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스트레스성 좀 위궤양이 와가지고요. 최근에 좀 있던 이슈화됐던 사건 내용 때문이었어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조영기 씨 방송을 진행한 이후에 몇몇 언론에서 마치 한 일개 유튜버가 전관을 언급하며 약간 확대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의문,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방송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제가 조영기 씨 방송을 촬영을 했던 이유는 그 방송 후반부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진짜 방송을 기획을 했을 때 조영기 씨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방송 그 뒤쪽에 나왔던 어떤 의사 얘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30년 전과 30년 후가 정말 바뀌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좀 많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보시고 나면 김원이라는 사람이 왜 조영기 씨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런 방송을 찍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끝까지 시청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요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기사로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언론에서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뭐 각종 기사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것, 그리고 SNS에 나온 내용들까지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뭐 조영기 씨 사건이 실제로는 집행유예였다. 그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 방송을 처음에 촬영 준비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로 공개를 했었던 사형수 양동수에 대한 비밀도 저희가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해화동에서 끔찍한 사건을 벌였던 무기수 임채성이 이미 출소했다라는 사실도 이미 공개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절대 회자가 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조영기 씨와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서 분명히 다룰 것 같다. 왜 그랬냐면 지난 3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진실의 판결문을 공개하게 됐고 아무래도 방송인이었던 조영기 씨의 죄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변호사가 교체됐고 대법원에서 파기를 때렸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되었다. 그 변호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관예우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죠.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은 징역 5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을 하다가 문민정부 특사로 석방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는 내용,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참 제가 이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공개를 했던 판결문 일부가 신뢰가 안 가서인 건지 아니면 그 판결문을 따로 구하실 수가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상의 내용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이제 나오시는 변호사분들에 대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악감정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다신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죠. 뭐 간혹 연락도 PD님하고도 하고 있고 악감정 전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한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조영기 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언급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 변호사님이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악감정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은 뭐냐면 저희는 그 전략적인 것 같다. 왜냐면 변호사가 교체가 됐고 파기가 됐고 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관에 대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략적인 건 성립될 수 없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로 사망한 것 그 부분을 것만 인정했다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사체유기는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사체유기도 인정이 됐죠. 그리고 과실 사망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고 그리고 반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행유예가 나온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관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변호사님의 입장이시니까 전관 때문에 그런 거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원이 바꿀 수가 없죠. 저보다도 더 법에 가까우시고 법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요, 1심, 2심 때는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법령 가지고 시비를 건 판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대법원에 가서 바뀌었죠. 변호사가 이상하게 교체가 됐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음모론일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이제 그 안에서 법령이 바뀌었죠. 대법원이 그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판결문 앞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심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지울 건 지웠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동그라미와 넣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를 시키고 넘어온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제가 밑줄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친 부분. 이게 총 3가지의 이제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 서울고등법원. 네, 파기환송심이니까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변호사가 2분이 있죠. 네, 저 2분. 변호사 2분이었습니다. 국선에서 교체가 되고 변호사가 2분이었었어요. 조영기 씨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가기 전에 바뀌고, 그리고 판결 선고 날짜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크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결 선고 날짜가 1992년 11월 24일이에요. 자, 92년 11월 24일 변호사 2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던. 자,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님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첫 번째였던 변호사 A씨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요. 제가 좀 많이 줄였는데 각 지방법원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역임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보이시죠?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이었어요. 제가 뭔가 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가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고 1990년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어요. 이 뒤에 조영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였죠. 변호사 A씨입니다. 그 다음이요. 일단 A씨도 어떻게 보면 전관이죠. B씨입니다. 변호사 B씨도 서울대 법대 졸업이고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원 판사, 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서울 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 역임, 그리고요 마지막 임기가 뭐였냐면 서울고등법원장이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법원장. 1992년 8월에 퇴직하셨어요. 여러분, 자, 파기환송심이 열렸던 서울고등법원장이 1992년 8월에 퇴직했는데 바로 누구의 변호사가 됐죠? 조영기 씨 변호사가 된 거예요. 언제요? 92년 11월이요. 아니, 제가 의심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음모론을 퍼뜨린 건가요? 제가 그때 당시 방송에서는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의심이 갑니다. 정관을 썼어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뭐 검사나 판사셨던 분이 퇴직을 하고 바로 변호사로 취업이 안 돼요. 그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땐 됐잖아요. 자, 그럼 다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전관을 썼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서울고등법원장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판결이 11월 24일 날 나왔죠. 재판 판결은 바로 땅땅땅 치지 않잖아요. 그 전에도 얘기하고 뭐 서류검토 하잖아요. 재판이니까. 그럼 이분은 8월 달에 퇴직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바로 조영기 씨를 맡았고, 조영기 씨를 맡았던 사건이 불과 3개월 뒤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렸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냐고요. 이 말씀드리면 앞서 대법원 가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치 음모론을 던진 것처럼 뇌피셜로, 이건 마치 한 일개 유튜버가 그냥 뭔가 정관인 것 같다, 정관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라는데요. 고등법원장이
퇴직하자마자 맡은 사건이었어요. 지금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시에 있었던 판사들 다 누구죠? 법원장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음모론인가요? 의혹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있던 가장 높은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로 나타났어. 불편하죠. 이거는 누구나 상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조항이 개정된 거잖아요. 이제 못하게.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찾아보시고 자료를 확인해보고 저 새끼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하고 나서 언급을 해주신 거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데, 마치 그냥 제가 제 뇌피셜로 그냥 정관이어서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떠들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는 건 제가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하고 이 방송의 본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골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관에 대한 이야기는 제 뇌피셜을 무조건 다 심어서 음모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그때 당시 벌어져 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압박감이 정말 없었을까? 그런 문제인 어떤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점을 던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라리 왜 정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거든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좀 얘기를 조금 서로 나눠봤을 수도 있을 텐데, 참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멘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 없습니다. 코멘트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떤 쪽의 생각을 가지실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감정 없습니다. 채널A에서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영기 씨가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면 현대에면 음주운전 상태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고 시신 유기까지 하면 무조건 유죄다. 그때 법이랑 지금이랑 법의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거다. 지금은 윤창호법도 있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그런 법이 없어서 형량이 낮은 거다. 그리고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가 됐고 지금은 집행유예가 불가하고 실형 선고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하신 워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 부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이 조영기 씨 방송을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니 뭐 30년도 더 지난 사건인데 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고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가 바로 이유였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송 기획의 가장 큰 그림. 조영기 씨 얘기 30년 전, 그리고 지금 30년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어요. 그걸 보셨으면 저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밤 12시 22분입니다. 햄버거를 배달하던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신호 위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없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신호 대기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요,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배달기사분을 차량으로 치게 됩니다. 외부 보도에는 30m 정도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76m랍니다. 속도도 제대로 멈추지 않았고요. 치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그날 회식을 했대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그날 회식을 하고 나서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칠 줄 몰랐다라는 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1심입니다. 1심 선고가 생각보다 형량이 꽤 나왔죠. 징역 6년이었죠. 물론 당연히 더 높았어야만 하는데 징역 6년이었습니다. 초범이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 이게 이제 유리한 정상이었었어요. 근데 음주 사망 사고다. 피해자 73m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적절한 구호 조치 안 하고 도주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리고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00km가 넘게 진행을 했다. 1억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은 엄벌탄원서를 했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징역 6년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1심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으로 가면서요, 죄명은 똑같았습니다. 2024년 1월 12일, 한 석 달 전이었죠? 그때 언론도 난리가 났었어요. 2심은요, 원심을 파기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나온 거예요. 뭐였냐면, 그냥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이 있다.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달라고 했다. 합의가 됐거든요.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6개월간 총 97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가족이 선처 탄원서를 넣었다. 왜냐면 1심 때는 엄벌 탄원을 넣었잖아. 1억 2천 공탁했는데 거절하고 엄벌 탄원을 넣었다가 항소심 때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고, 합의가 된 상태니까 재판부도 그거를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합의를 해줄 때 합의를 했죠. 과연입니다. 과연 피해자 측 입장에서 집유가 나올 걸 예상하고 합의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이미 징역이 6년형이었는데 합의 한번 해줬다고, 왜냐면 이게 과연 그 정도까지 갈까? 대한민국은요, 합의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널 진짜 용서할게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진짜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사망했어요. 집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 다 살아야 돼요, 앞으로. 당연히 사망보험금,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나올 거고, 합의금도 그거 없으면 어떻게 생활해요? 대부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형량이 감소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집행유예까지 주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징역 6년이었지만 징역 2년, 징역 3년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맞을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성문만 쓰면 진짜 집행유예야? 아니야. 그 사람이 의사여서 돈 많이 줬나 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돈 막 줘서 합의하고 반성문 계속 쓰고 그러면 풀려나나 봐. 뭐랑 똑같죠? 30년 전 조영기 씨 사건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합의하고요. 그럼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때 잘못된 얘기도 언급하고 30년간 대한민국 바뀐 게 없다. 중간에 윤창호법, 어떤 법을 얘기를 해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언론이 이걸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조영기 씨가 요즘에 왜 방송에 안 나올까요? 이런 언급을 하는 거 말고요. 조영기 씨가 미국에 있다던데요? 이런 언급 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골자가 이 부분이었고요. 그것도 제가 분명 첫 번째 처음 때 얘기를 했었어요. 조영기 씨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그런 것 같잖아요. 전 그런 적 없어요. 30년간 바뀐 게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형량을 이렇게 깎아줘 버리면 이걸 과연 가족들은 알까요? 제가 이걸 합의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 알려줘요.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판사가? 아니요. 검사가? 아니요. 몰라요, 그건. 그냥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집행유예로 나올까?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난 그런 생각이 아닌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집행유예형이죠. 의사면허 유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이랑 뺑소니가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안 되거든요. 정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는 돼요. 또 이 사람 좀 이따가 또 개업하면 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하나의 얘기. 그것도 또 음모론일까요? 제가 또 이렇게만 뱉으면 또 음모론이라고 하겠죠. 언론에서 기사를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만 해주면 집행유예일까? 대한민국 법은 그런 걸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30년간 합의하고 피해자가 오케이 합의했어요. 선처 바래요. 반성문 제출했어요. 그럼 다 집행유예. 음주를 하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로 촬영하고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있는 점 양해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됩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왜 검색을 안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상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딜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성한다던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는 60대, 징역 3년은 과해라고 항의했지만 기각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거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거 보이시죠? 음주운전입니다. 정상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결국 사고 6시간 뒤에 사망을 하게 됐죠. 1심 재판부는요, 징역 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적죠? 근데요, 왜 3년이 나왔냐고요? 보이십니까? 뒤늦게나마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합의해서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징역형이에요? 합의했는데. 깊이 반성했잖아요. 적혀있잖아요. 잘못해서 깊이 이건 뭐 반성문 많이 냈나 보죠. 깊이 반성했고요. 그리고 유족하고 합의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징역 3년 줘요? 왜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요? 탤런트 30년 전, 30년 후 의사 풀려나요. 집행유예. 이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다 나쁘지. 징역. 이것만 있냐고요? 이거 2019년 기사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후 추격 전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똑같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숨지게 했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어요. 똑같은 사건이네요. 자, 근데 2차 사고까지 냈어요. 죄질 진짜 나쁘죠. 반성하고 있고요. 합의했대요. 반성하고 합의했대요. 징역 3년입니다. 이건 왜 3년 줘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누구는 집행유예고 누구는 3년이에요. 3년도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윤창호법 시행 왜 한 거예요? 아니 누가 술 먹고 운전하래? 자기 선택이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또 이렇게 해요. 집행유예, 징역.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할까? 왜 그럴까요? 의사니까. 반성문 말고요. 반성문 다 썼겠죠. 이 사람들도. 진지한 반성 얘기하는 거 보면. 반성문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쓰죠.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딱 차이점 하나네요. 뭐? 의사. 아닌 사람. 자, 그럼 혹시 조영기 씨 사건하고 비슷한 건 없었을까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요. 징역 4년형입니다. 2021년 12월 달 기사고요. 7월 20일 밤 8시 30분에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톤 트럭으로요. 우측 길가 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했어요. 사고 직후요.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이튿날 다시 와서 사망한 B씨를 인근 도로 도랑에 넣어 시신 유기했어요. 와, 누구랑 똑같죠? 앞선 사건은 의사랑 똑같고요. 이 사건은 조영기 씨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자, 중대한 결과. 사고 이후 차량 정비소에 막힌 채 술을 마시는 등도 행동도 나빠요. 근데 유족과 합의했고요. 초범이고요. 반성해요. 징역이요? 4년이요. 왜 이 사람 4년이에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이면 안 돼요. 지금이면 무조건이에요. 사람 치고 도주하고 이러면 무조건이죠. 윤창호법도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못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신 건가요? 의사라는 특권층이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라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다르다고요. 전 이런 거를 언론에서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달라진 게 없다. 저희가 방송을 찍은 취지였거든요. 제가 왜 조영기 씨 사건을 언급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야, 너 옛날 걸 뭐하러 굳이 얘기해. 고칠 거 고치고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도 한번 바라보자. 언급도 했었고 이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언급조차 안 해줘요. 전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개 유튜버로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라는 이유로요. 동의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마치 제 착각인 양. 저의 뇌피셜인 양. 전 정말 그런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진정 법과 가까우신 분들, 언론, 힘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도 언급하고 싶어요. 바뀐 거요? 없다고요. 우리가 조영기 씨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영기 씨가 지금 현재 어디 사냐, 지금 뭐하냐 이런 부분이야. 그분 방송계 퇴출이잖아요. 왜 지금 방송계에 복귀를 못하나를 왜 지금에 와서 언급을 해요? 이미 퇴출이에요. 모자이크도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방송에 복귀하냐고요. 그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바뀐 게 없다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그 의사 항소심 때 집행유예 나왔다 했을 때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 띄우고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땐 그냥 비교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서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 첫 번째 문제점. 바뀐 게 없다. 두 번째, 사람 구별하시는,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요? 누구는 징역, 누구는 집행유예. 이상하잖아요. 언론이 하셔야 될 역할, 법에 가까우신 분들이 할 역할이 이거 아닌가요? 저는요, 단순 유튜버 맞고 이게 개인입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다만 누구보다도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조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건 던져야 되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각각의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능력을 조금 더 잘 떨치고 더 잘 알려주시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혼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영상이요, 보도 안 돼요. 왜요? 아픈 거 건드렸으니까. 잘못된 거 건드렸으니까. 전 보도 안 될 것 같아요. 조영기 씨는 됐는데. 이상하게 예상대로 가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거 왜 보도할 거 없냐고요? 보도할 게 없죠. 일개 유튜버에 너희가 잘못된 부분,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소연하는 방송이니까. 제 영상을 올려주세요, 얘기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셨다면 그런 취지로 한 번 더 방송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찾으시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영향력이 더 높으신 분들이니까 세상에 알려주세요. 바뀐 게 없다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형량이 너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너무 형량이 적다고요. 일개 개인으로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시는 분들, 자동차 빌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는 순간 그 자동차에는요, 세금, 각종 세금이 붙고 유지비들이 붙죠.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나중에 뭐 시간 지나면 타이어도 갈고 뭐 엔진오일도 갈고 다 이런 거 돈이잖아요.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차량의 값에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운전해 주시는 분의 대리비 값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낼 것 같으면 차 사지 마세요. 차 빌리지 마세요. 그 돈까지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택시 타세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뒷이야기에서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1부, 2부로 나누지 않았어요.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제가 한 7, 8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사건에 뭐 음주운전은 바뀌지 않았다 1부, 2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보시니까 뭐 비판을 하시고 비난하실 거면 너도 어그로 끈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내용들이 올바르게 전달되길 바래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 사실 일부러 안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의사 얘기를 했었어요. 사건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진짜 좀 더 강해지길 바래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이에요. 자동차 사고는 실수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다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칠 수도 있고요.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거로서 너도 징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주요. 자기가 술을 먹었잖아요.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그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하고 있을 때는 사람과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흉기잖아요. 위험해요. 부딪히면 자동차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책임감이잖아요. 그 책임감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샀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음주라고 그걸 운전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건 차량이 아니라 흉기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생각도 바꾸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안 하셔야 됩니다. 뭐 없어 안 걸려 뭐 단속 없어. 그러다가 이런 사건에 피고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그냥 온전하게 있던 내가 잘못한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이거 많이 바뀌었죠? 술 먹고 사람 죽이면 이젠 그거 처리 안 해줘요. 그럼 그것도 처리해줘야지. 형평성으로 갈 거면요. 더 중대하게 처벌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범 이제 이런 이름의 법이 안 나와야 돼요. 또 누군가의 피해자가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